오늘 이재명 대표가 11시에 음. 기자회견 열어서 음. 특검 하자. 특검 하자. 제안하면서 대통령실 뭐 여당 받아라라고 네. 했습니다. 예. 뭘 안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이 내용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그 전부터 네.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했던 말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돼요. 그때 음. 뭐라 그랬습니까? 조작 의혹이 있다.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기 전날인가 아마 제 기억에 법사위에서 네. 질의를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송인가 누군가 그 사람. 송경호. 네.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그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이냐라고 네. 물었습니다. 그때 아하.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랬죠. 그럼 왜 김의겸 의원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도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든. 아하. 그리고 변호사가 접견을 가려고 몇 번 신청했는데 계속 접견이 안 되고 있었고 네. 접견 가려고 할 때마다 검찰에 불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그날 새벽 0시에 풀려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방이 됩니다. 네. 자, 구속이 됐고 구속기간이 구속기간 만료가 만료. 됐어요. 근데 네. 구속기간 만료돼도 검찰이 원하면 또다시 구속은 할 수는 있어요. 요청을 하면. 다른 건으로 해서 그렇죠. 다른 하는 건도 거죠. 지금 수사 받고 있어요. 그리고 네.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원했다면 다른 건으로 걸어서 법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 그 선택을 안 했을까요? 검찰은 그러면 아하.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든다. 의문이 든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를 웬만하면 검찰은 내보내려고 안 그래요. 네. 그러겠습니까? 그럼 수사하기가 불편하거든. 그렇죠. 부르는데 안 올 수도 구속하는 있고. 네. 이유가 있죠. 구속하면 늘 부를 수 있고 안 되면 가서라도 조사할 수 있고 이런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변을 딱 구속해 놓으면. 아하.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갑자기 풀려난 것도 이상하고 네. 시점도 이상하고. 근데 그 시점이란 게 뭐예요? 지금 뇌물로 유동규 씨는 계속 수사를 받아왔었어요. 네. 그 재판도 그렇게 받아왔고 뇌물로 8억 뇌물 받은 거. 그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정치 자금으로 바뀌었어요. 나가서 대선 자금이라고 그래 이제. 네. 정치 자금이라고도 안 그러고 대선 자금. 대선 자금이라고 그 그러잖아요. 시점을 지금. 특정해가지고 네. 대선 경선 중이었으니까 민주당에. 그럼 8개월 동안 수사인데 왜 8개월 동안 그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물론 검찰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그동안은 뭐 진실을 얘기 안 했다가 진실을 뭐 그리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와 뭐 사업적으로 같이 하던 알던 이모 씨라는 사람의 진술이 나왔다. 뭐 이런 건데 메모나 이런 것도 있고. 메모는 어디까지만 확인되는 거냐면요. 네. 누구야? 어, 유동규한테 돈이 갔다. 유동규. 예. 정용민, 정용민인가? 예, 정용민 전 실장. 정민용. 정민용. 정민용에서 뭐 유동규까지 간 것까지가 메모예요. 네.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간 건 메모는 없어요. 증언만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이모 씨의 메모는 네. 그 정민용인가 그 분으로부터 네. 유동규 씨한테 돈이 갔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는 메모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까지 간 건 말만 있어. 말만 있다. 유동규 씨의 말만. 진술만 있다. 네, 진술만 있어요. 아하. 근데 진술만 있는 걸 100% 믿을 수 있냐고요. 자 보세요. 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여지가 있다. 자기의 형량에 관련해서 뇌물로 1억 이상이면 10년 네. 정도의 형이 나온대요.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8억이면 11년 정도 나올 수 있대. 근데 만약에 이걸 정치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전달만 해줬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대. 아하. 그게 변호사들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정치 자금으로 전달해서 네, 나는 본인이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전달만 해줬다 자기는. 뇌물죄가 아니니까. 네, 그거는. 네. 그러면 만약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걸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아하. 그럼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뭘 선택하겠어요? 자신을 그리고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할 없을 수밖에 것이다. 없지. 두 번째는 네. 처음에는 그것도 부인했어요. 민주당이 뭘 얘기했냐면 네. 수사받고 있는데 본인의 뭐 연인 여성분이 있나 봐요 유동규 씨의. 그분을 쓱 지나가게 했다. 아. 그래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오게. 네.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해명을 했냐면 같이 수사를 했대. 같이 그 수사했다. 여자분하고 아하.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가 구속돼 있고 수사를 받아. 자기 네. 연인 되시는 분이 옆에 있어.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하.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게 생겼을 생길 수 것이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우리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갑자기 왜 8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정치자금으로 돌아섰고 수사도 그러면 처음부터 정치자금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뇌물 수사를 하다가 그리고 더 웃긴 건 유동규 씨는 건 하나도 한 푼은 자기는 가져간 게 한 푼도 없는 거야. 8억 받아서 그대로 넘겼어. 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뭐 떼먹은 것도 없고 지금 검찰의 주장을 얘기하면 유동규 씨는 정민영인가 그분한테인가 누구한테 8억을 받았고 네. 그걸 그대로 김용한테 줬다 이런 거잖아 지금. 뭐 그 8억 중에 영장에 나온 거 보면 8억 중에 1억은 뭐 자기가 뭐 가지는 것처럼 돼 있고. 근데 8억 다 넘겼다고 1억은 또 이 김용 부원장이 나중에 돌려줬다 그러고 결국 이제 6억이 김용 부원장한테 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근데 영장에는 8억 얼마로 나온대요? 8억 4,700으로 예, 나오는데 예, 예. 결국 김용 부원장이 직접 이제 전달된 거는 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건 뭐 6억이다라고 하고 네, 있지만 어쨌든 예. 그 돈이 그렇게 가서 정치자금 대선자금 쓰였느냐 그렇지. 그게 쟁점인데. 쟁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기 때문에 네. 검찰을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고 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검찰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는 건 혹시나 검찰이 정적이었던 대선 과정에 네. 이재명 대표를 정말 죽이기 위해서 또는 구속하기 위해서 회유를 해서 네. 유동규 씨를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입장을 바꾼 거라면 이거는 제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거예요. 아하,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특검을 하자 그러면 아, 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네. 중립적이고 그러니까 어느 지금 검찰에 소속되지 않았으면서도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이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놔도 믿지 않아요. 믿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검찰 조사 나와도 아니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런 얘기 나올 그런 수밖에 얘기 없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 아하.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토론회 기억나세요? 맞아요. 뭐 특검하자. 애매모호하게 뭐딱 부러져 얘기 안 했던 딱 걸로 부러지게 기억나요. 얘기 안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특검하자 그러잖아.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예. 그 수사가 제대로 이제 저축은행 그 사람이 처벌 안 된 거에 대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된 거 아니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두 번째 50억 클럽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은 윤석열 대통령 누님 되시는 분이 그 김만배 누님이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산 거. 그렇죠. 이것도 의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옛날 일이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소환이 되네요. 이거는 지금 전혀 네.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의혹을 같이 그럼 수사해보자. 같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때 의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묻어버리고 네. 예를 들면 패배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형평성이 있는 거냐 과연 그러면 정말 깨끗하다고 하면 그거 관련된 거 다 같이 수사해보자는 거지. 특검을 임명해서. 그렇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건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실성이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러니 특검에 맡겨서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맡기자라고 하는 게 주장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말 저희가 앞서서 했지만은 너무나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만 벌이게 되고 검찰의 맞아요. 일거수일투족의 보도가 또 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순간 12,000봉 달성을 벌써?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왜 올해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약간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알고리즘이 뭔가 좀 이상해서 안 보다가 또 원상 복귀가 되다가 이러니까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왜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구독자 수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민감합니다. 민감봉입니다. 민감봉. 계속 이제 별명 일부러 만드시는 것 같은데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피라이프 써니TV님께서 또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27민서님도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뜨랍 잔나무님께서도 멤버십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준봉 교수님을 응원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